안녕하세요. 택방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방문이 처음이신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부동산 방문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피디님들은 처음 부동산 가셨을 때 어떤 게 제일 헷갈리셨어요? 좀 많았는데 진짜 다 말해도 되나요? 얼마나 많길래?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하나씩 기초 용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증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설명드리면, 우리가 입주할 때 집주인에게 내는 목돈을 말해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우리가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 동안 맡겨놓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증금은 계약 내용에 대해 잘 지켰을 경우 온전히 돌려받는 금액이지만, 만약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임대인의 피해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피해요? 임차인이 뭐 임대인한테 피해 끼칠 만한 게 있어요? 그럼요. 간혹 임차인분들이 도배를 훼손하시거나 옵션 사항을 부주의로 파손시키고 집을 정말 지저분하게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꼭 집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월세와 전세인데요. 먼저 월세는 우리가 매달 달달이 임대인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리는 형태를 말하고요. 전세는 우리가 비교적 큰 보증 금액을 임대인한테 맡기고 퇴실할 때 돌려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관리비를 내고 또 별도의 금액을 임대인한테 매달 낸다라고 하면 월세고요. 내가 관리비만 낸다. 그럼 전세입니다. 월세 전세 생각보다 간단하죠? 처음에 저는 그 임대인이랑 임차인 그것도 용어가 계속 헷갈려요. 세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피디님들하고 똑같이 사회초년생분들이 부동산 처음 가시면 임대인, 임차인이란 단어에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대, 빌려주는 것, 임차, 빌리는 것, 거기에 사람 인자를 더해서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그 공간을 빌려서 들어가는 세입자를 말할 수 있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자, 네 번째.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맞아요. 음, 등기부등본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냥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등기부등본은. 맞아요. 피디님들처럼 마찬가지로 부동산 처음 방문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 보고 다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맞아. 다 이런 표정을 지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듣고 가시면은 부동산 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조금은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요. 등기별로 총 세 가지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표제부, 두 번째 갑구, 세 번째 을구인데요. 토지 등기 같은 경우에는 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면적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건물 등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층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소유권,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느끼실 텐데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있는 분한테 계약금을 이체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3자한테 계약금이나 다른 금액을 이체를 요구를 한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계약이거나 혹은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을구인데요. 흔히 집에 대한 빚, 융자라고 하죠. 이 융자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융자가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근저당권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빌린 돈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가 계약하고 싶은 집이 근저당이 있으면 시세 대비 얼마나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갑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을구에 근저당권이 시세 대비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전입신고. 이거는 정확하다 진짜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어, 오. 그냥 해야 되는 거?
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사전적 정의 보고 시작할게요. 헐, 특방맨. 저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전적 의미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 내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작성한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법원에 공증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저 여기 살아요 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여기 살아요 라고 신고를 하셨으니까 신분증 및 등본의 주소지는 당연히 변경되겠죠. 다음은 전세권 설정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은 내가 여기 살아요 라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전세권 설정은 비용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600원의 동사무소 수수료 이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600원의 수수료도 전월세 신고제랑 같이 하시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꿀팁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다른데요. 전세권 설정은 땅과 건물이 있을 때 건물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반면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같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나오기 전에 많이 하던 방법이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이니 이사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굳이 전세권 설정 추가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대항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으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자, 확정일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으셔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분과 싸워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되고요. 아, 이건 좀 TMI이긴 한데요. 만약 우리가 계약서 쓰고 잔금일 기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처음 들어요. 아니, 과태료. 이런 게 있었어요? 과태료 5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상 사례 막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임대인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을 처음 방문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 내방하셨을 때 생소한 용어에 당황하지 않고 원하시는 방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